제1회 응시백 결승 5구 한국의 조은영 구단과 중국의 네웨이핑 구단의 대국입니다. 조은영 구단의 흑번입니다. 초반의 진행은 조은영 구단의 기풍대로 흑은 실리, 백은 세력의 진행입니다. 네이핑 구단은 굉장히 두터운 바둑을 좋아하기 때문에 서로가 불만이 없는 진행으로 보이네요. 지금 이 수는 나중에 이쪽으로 쳐들어가는 전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쪽에 교환을 해두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보통이라면 이 정도 벌리거나 요즘은 이렇게 붙여서 두는 수를 둘 것 같은데요. 가장 많이 벌려왔기 때문에 흑도 침투하는 수는 당연해 보이고요. 이때 흑이 축이 유리하다면 이렇게 끼워서 지금처럼 두는 변화를 택했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충머리가 있어서 흑이 성립하지 않는 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은영 구단은 열어서 두었고요. 흑은 하변 쪽 실리를 차지하고 백은 중앙에 두터움을 쌓은 형태입니다. 보통이라면 이곳을 늘어서 두는 게 큰 자리인데 지금은 이어서 응수를 물어봤고 흑도 귀 쪽보다는 하변이 크다고 보고 반발했습니다. 여기까지 진행은 조은영 구단의 실리, 네웨이핑 구단의 두터움, 세력이 잘 조화를 이룬 바둑으로 여기서부터 이제 한 수 한 수가 승부를 가를 것 같습니다.
두텁게 중앙 쪽과 좌상기 쪽을 연결해 두었고요. 백도 우변과 중앙의 돌이 연결되지 못하도록 차단해 갑니다. 백은 굉장히 느리지만 힘을 착실히 비축해 둠으로써 이후에 중앙의 공격을 좀 더 강하게 노리고 있고요. 또 상대가 너무 두터워졌기 때문에 탄력적인 행마로 안영을 잡아갑니다. 이쪽에 백이 두터워졌기 때문에 놓칠 수 없는 자리죠. 이쪽을 지킨다면 이렇게 근거를 뺏은 후에 이렇게 공격해 들어가면 상변 세점이 굉장히 답답한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백은 처음부터 한결같이 두터움을 이제 유지하면서 두고 있고요. 이곳에서 흙이 집으로 큰 자리인 이런 곳을 둔다면 상변에서는 이렇게 붙여서 넘어가는 수와 막아가는 수를 맛보게 하는 무서운 노림수가 있습니다. 막아가게 되면 이렇게 틀어 막아서 좌상기 쪽 두 점이 너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건 흙이 견딜 수가 없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흙도 실전처럼 받아두는 건 정수입니다. 여기까지 초반에 변화가 어느 정도 끝났는데요. 흙이 곳곳에 발빠르게 실리를 차지하면서 두어가고 있지만 백이 두터운 모양으로 흙의 집을 견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형세는 백이 두기 좀 편해 보이는 형세고요. 이쪽 자리를 두어서 좌변을 차지했다면 백의 우세가 계속 이어졌을 것 같습니다. 실전은 두텁게 막아갔는데 조금 발이 느린 수로 보이네요. 당연한 침투이고요. 이제 흙이 이렇게 넘어가는 수를 방어하면서 이 수는 후에 이쪽 약점이 지켜진다면 이렇게 젖히고 이렇게 2단 젖혀서
패를 하는 노림수를 가질 수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이렇게 한 칸을 띄어서 중앙의 돌과 좌변의 돌을 연결하는 것이 보통인데요. 조은영 구단의 기풍이 워낙 타이트하기 때문에 이 수는 굉장히 느슨하다고 보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 이런 식으로 백이 지키게 되면 흙이 연결은 했으나 백의 집을 많이 부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만으로 보였던 것 같네요. 실전은 아주 적극적으로 두어봤습니다. 백도 젖혀서 반발하고 싶지만 이런 식으로 흙이 탄력이 더 생기기 때문에 두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쪽 좌변 흙이 두터워지게 되면은 이렇게 상변 백돌도 위험해지기 때문에 가장 두터운 연결수를 선택했어요. 이렇게 두어서 이 교환이 실리로는 이득인 걸 알 수 있죠. 이제 네웨이핑 구단이 이렇게 들여다본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곳을 받게 되면 이곳에 노림수를 터뜨리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지금은 우하기 쪽에 팩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팩감이 있어서 흙이 바둑을 10개 둔 이후로 팩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조은영 구단은 선수 교환 후에 좌하기 쪽을 지키면서 백의 노림수를 없앤 수를 두었습니다. 이곳에 들여다본 이유는 위쪽으로 끊어가게 되면 이렇게 이 교환이 있기 때문에 두텁게 연결을 할 수가 있죠. 이런 형태로요. 흙에 연결하는 모양을 좀 튼튼하게 도와주는 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백이 이곳을 흙에게 내어줌으로써 실리의 균형은 흙 쪽에 약간 저울추가 기울어져 가고 있는데요. 백도 바둑이 좁아졌기 때문에 상변 쪽을 압박하면서 실리의 균형을 맞추는 길을 막는 수를 두었습니다. 또 살아두고요. 선수 교환입니다. 손을 빼게 되면 이 구자를 당해서 우변 우하기 쪽이 굉장히 위험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지금 하변, 좌하기,
우하기, 상변 모두 정리가 되어 있고, 이 바둑에서 정리가 안 된 곳은 중앙 쪽과 우상귀, 이 두 곳에서의 처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바둑의 승부가 갈릴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의 형세는 흑이 발빠르게 실리를 잘 차지하였고, 좌변 쪽에서 타개를 선수로 했기 때문에 다소 편한 바둑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수는 그래도 중앙 쪽으로 두어가서 이쪽의 모양을 어느 정도 실리로 만드는 수를 두었어야 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수를 둘 때는 이곳에 끊어지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곳을 좀 받아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흑이 이곳을 두어서 집을 만드는 수까지 견제하는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은 실전처럼 중앙을 견제했을 때 마땅히 우상기를 공격하는 수는 보이지 않고, 중앙 쪽에 이제 발전성이 지워지면서 더 이상 백의 입장에서 집을 만들 곳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수가 조금 문제수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중앙에 이제 한 점을 흑이 사석으로 사용하면서 중앙의 흑 모양도 두터워지고, 이렇게 좌변 흑집도 마련하는 수를 두었고요. 더불어서 이제 좌상기 쪽 끝내기까지 둘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되어서는 흑이 확실히 우세한 형세가 되었습니다. 백의 의도는 이곳을 받아주면 이곳을 차단해서 중앙의 흑 대마를 노리는 그런 노림수를 가진 수로 보입니다. 생각보다는 탄력이 많아 보이지만 지금 백 중앙이 워낙 두텁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해 들어왔을 때 생각보다는 타개가 쉽지 않습니다. 이제 백의 의도를 흑번인 조은영 구단이 이제 간파하고 이렇게 찝는 수를 두어서 두 점을 가볍게 버리는 운수를 선택합니다.
부분적으로는 흙 두 점이 잡혀서 손해가 많아 보이지만 백의 두터움이 점점 빛을 잃어가고 있고 흙도 이 한 점을 두텁게 때려내면서 더 이상 중앙의 돌이 공격받을 일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좌변에 먼저 실리로 이득을 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손해는 감수해 줄 수 있다 라고 판단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판단은 정확했고 지금 형세는 흙이 우상기 쪽의 대마가 쉽게 안정만 된다면 우세한 형국으로 보입니다. 네이펜 구단의 마지막 노림수입니다. 지금 평범하게 둔다면 이렇게 끝내기를 하고 이런 식의 진행이 예상되는데요. 흙이 좌하, 우하, 하변, 상변, 그리고 중하 곳곳에 실리가 워낙 많기 때문에 백이 우상기 쪽과 좌상기 쪽의 실리만으로는 아무래도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상기 쪽을 공격하는 수로 마지막 승부를 걸어가고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막아가게 되면 이곳을 누누수가 또 선수가 듣고 있죠. 공격을 하고 싶어도 차단하고 차단하고 두 점을 살릴 수밖에 없을 때 이렇게 장문으로 4점이 잡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을 늘게 되면 또 한 번 받아야 하는 문제가 생기고 그게 아주 쉽게 살 수 있는 모습입니다. 이 자리에 선수를 주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두었고요. 또 최대한 버텨서 살아가는 수를 선택합니다. 막아가게 되면은 이렇게 두어서 손쉽게 살 수 있는 모습이죠. 백도 치중을 가서 조금 어렵게 판을 흔들어 가고 있고요. 이렇게 붙여가게 되면 끊는 수는 늘어가게 되어서 백이 잡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은 뒤로 막아가고 있게 될 때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겠다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버텨가게 됐고요. 당연한 흙의 권리이죠.
이렇게 막아가지 않는 이유는 단수를 치고 이을 때 흙이 손을 빼게 되면 다음에 이곳을 끊어서 두어야 하는데 패로 버텨가는 뒷맛이 남습니다. 하지만 실전처럼 한 칸을 뛰는 수를 선택하게 되면 흙이 손을 빼었을 때 끊어가고 늘고 뒤로 단수 치고 먹여치는 유상귀를 흙의 안형을 없애는 수가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잡으러 갈 때 이득이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제 이바둑의 승착이 나오는데요. 지금 이런 식으로 두 개 되어도 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백에게 선수로 이곳을 당하고 마지막 큰 자리인 곳이 없죠. 이쪽을 잡힌다든지 아니면 중앙 쪽을 둔다든지 해서 백에게 아직 추격의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은현 구단의 선택은 이곳을 훗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밀어가서 중앙돌과 우상돌을 연결하겠다라는 뜻이고요. 좋은 수법입니다. 의도는 이곳을 이제 막아서 끊어가게 되면은 이곳을 끊어가고요. 백이 이곳을 연결을 하게 되면 이곳이 선수고 이 단수가 들어오게 되면서 이렇게 막아가는 수가 성립이 되죠. 백이 끊는 수가 통하지가 않습니다. 이 단수가 듣기 때문에. 백은 이렇게 단수 치는 교환을 해둔 후에 연결하는 수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단수 교환 후 이렇게 막아가게 되면 이곳을 끊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하게 만든 후 이곳을 지키게 되면 아까와는 실리의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은 이곳을 막아가는 수는 선택할 수가 없고요. 실전처럼 이렇게 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이 늘어가는 수, 가만히 늘어가는 수가 아주 침착한 결정타로 보여지고요. 백은 이 세 점을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넘어가는 한 수입니다. 이렇게 X자를 두어서 연결하는 수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백이 이렇게 연결을 한다면 또 연결을 해서 서로 문제가 없이 진행이 되겠지만 이곳이 두터워지면 아까와는 다르게 이 우변 쪽 백돌이 아직 살아있지 못해서 백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네이핀 구단은 이 공격에 모든 걸 걸고 있었기 때문에 이곳이 연결된다면 아마 패배한다고 생각이 들었을 것 같고요. 차단하는 수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백은 가만히 빠져나가고 중앙을 연결하면 알기 쉽게 돌파가 돼서 우변 백이 다 잡히게 되죠. 연결할 수밖에 없고 끊어가고 백도 끊어갑니다. 이때
아마 이렇게 두는 수를 내외핀 구단이 기대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 5점을 어떻게 끊어가느냐, 그 한 수가 이 바둑의 승패를 가릅니다. 실전처럼 이렇게 붙여가는 수가 올바른 끊음수고요. 이 수를 본 내외핀 구단은 더 이상 둘 수 없었고 돌을 거두게 됩니다. 만약에 이 수가 아닌 이 수를 둔다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연결을 하려고 찔러가면 알기 쉽게 끊어가서 다 잡히게 되죠. 이때 백이 이곳에 선수 교환을 하지 않고 가만히 이곳을 찝어가는 수가 좋은 수로 이 수를 두게 되면 아마 이 바둑은 백의 승리로 끝이 났을 것 같습니다. 흑은 이제 연결을 하게 되고, 백이 이곳을 끊는 수는 이렇게 뒤로 지키는 수로 인해서 백이 이곳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백이 여기서 수순을 바꿔서 가만히 끼워가는 수가 좋은 맥점으로 흑이 중앙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밑으로 끊어가게 되면 알기 쉽게 뒤로 단수를 쳐서 이번엔 흑이 자충이라서 이을 수가 없죠. 이렇게 다 잡히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뒤로 치게 되는 수도 역시 가만히 단수 치고 이을 때 끊어서 환경으로 잡히게 되죠. 흑의 응수는 연결하는 수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이때 이곳을 찔러가게 되면 4점의 단수와 3점이 잡히는 수가 맛보기로 중앙 흑이 잡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두는 수는 이렇게 찝어가는 수로 인해서 차단할 수가 없고요. 이렇게 막아가는 수 역시 찌르고 끊을 때 단수, 단수, 흑이 먼저 잡히게 됩니다. 이렇게 막아가는 수 역시 알기 쉽게 3점 잡히는 수와 1점 잡히는 수가 맛보기로 차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전에 이렇게 붙여가는 수 한 수만이 중앙의 돌을 잡을 수 있고, 이 수를 찾아낸 조은영 구단 결국 응시배를 우승하게 되었습니다. 연결할 수 없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시죠? 마지막 145수를 끝으로 응시배 결승 후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